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약세라고 지금 수급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급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 시장을 나타내는 수급 데이터가 있고 전세 시장을 나타내는 수급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 시장의 수급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매도세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다음에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일단 서울을 한번 먼저 이제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네. 일단 전국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국 기준으로. 기준으로요? 네. 요게 이제 전국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요거 파란색이 매도세예요. 네. 그다음 빨간색이 매수세입니다. 네.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게 요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네. 조금 자,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오른쪽에 있는 네. 그래프죠. 네, 요 네. 그래프인데 이게 빨간색이 빨간색이 매수세. 예, 사려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이 매도세. 팔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압도적으로 팔려는 파란색이 많네요, 최근에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란색이 조금 줄어들었죠. 네. 예. 근데 요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음. 예. 근데 여전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이게 전국 말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십자선이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십자선 요게 이제 100을 그어 놓은 건데 네. 딱 100인 지점이 매수세랑 매도세랑 똑같은 지점이에요. 네네. 지금 커서가 있는 한 복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여기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거의 다 왼쪽으로 다 붙어 있죠. 왼쪽 밑에 쪽으로 붙어 있는. 그렇죠. 왼쪽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을수록.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지금 다 4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팔 자세가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보다 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의 단기 지금 반등이 절대로 대세 상승이 될 수 없는 정말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네. 자, 이게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도 중요하지만 100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도 너무 중요한데요. 네. 100보다 위에 있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수요가 많으면 전세 시장이 강세일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리고 전세 시장이 강세여야 매매 시장이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전세 실제 수요인 전세 시장이 약세인데 매매 시장이 강세로 돌아선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대부분의 지역이 전부 다 100보다 밑에 있죠. 네. 이거는 네. 방금 봤던 거는 매매였고 이거는 전세. 그렇죠. 요 네. 이제 Y축으로 보시면 100보다 다 밑에 있어요. 네. 100보다 높이 있는 지역도 경남, 뭐 강원, 경북, 충북, 전남, 충남 정도인데 네. 100보다 높아봐야 조금밖에 안 높죠. 네. 요게 최대 수치가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에도 한참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여기만 저희는 보고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110, 120 정도 이 정도로는 여전히 전세가 약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이 여전히 지금은 전세 시장도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이 뭐 단기 반등이 왔네, 다시 좋아지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일부 단지들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단기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특별 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게 지금 살짝 올라온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이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는 거는 데이터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 동향을 볼 때는 네.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예, 있다.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약세예요. 자, 이게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강세였던 네. 뭐 한 2020년 뭐 한 초로 한번 가볼게요. 한 그때로 5월 달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죠. 궁금하네요. 어떤 네. 데이터가 나올지. 자, 그러면 이때는 보시면 100보다 다 위에 있죠. 모든 지역이 100보다 다 위에 있고 제일 낮은 데가 140이에요. 즉 이때만 하더라도 전세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죠. 전세 시장이. 지금 이게 그 가운데 점이 예. 오른쪽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 아까는 예, 예. 왼쪽 밑에 있던 게 그렇죠. 지금 왼쪽 위로 다 올라온 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2021년 뭐 한 초중반으로 가보시게 되면 어떻죠? 100보다 130보다 다 위에 있고 네, 네, 네. 100보다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도 많죠.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네. 이때 뭐 제주, 인천, 충남, 충북 이때는 뭐 그냥 사자세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네. 그만큼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매매 시장도 여전히 좋았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요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왼쪽 밑에군요. 다 왼쪽에 있고 전부 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십자선을 기준으로 정말 좋았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뭐 방금 봤던 건 12시, 네. 11시, 10시 이런 건데 지금 있는 데는 한 6시, 7시. 예, 6시, 7시면은 네. 진짜 안 좋은 거죠. 아, 그쪽 방향에 다 몰려 있다. 네. 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뭐 거래량 얘기를 또 많이 하자. 거래량이 네, 거래량 늘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될 것 뭐 같아요. 좋아진다. 그 최근에 저희가 그 관련 기사들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뭐 1년 반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요번 주에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이제 가서 거래량들을 보면 네. 뭐 1월, 2월에 많이 늘어서 네. 실질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는 분들은 많이 그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그래요? 좀 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가장 최신 데이터는 이제 3월 27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3월 27일이요. 네네. 그래서 요 데이터 기준으로 서울의 이제 2월달 거래량이 얼마냐면 네. 2,483건이에요. 네. 아직 이제 3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2월 실거래 데이터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500건 정도인데, 네. 자, 이 정도의 거래량은 과거에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약세였던 2010년, 11년, 12년에 그 중에서도 거래가 제일 작았을 때가 2,100건, 200건, 300건이에요. 아, 고기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네. 2010년이네요. 10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13년 초중반까지 대세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어때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이렇게. 네네.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게 이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2013년부터 2013년 3월, 4월, 5월 달부터 거래량이 이제 네, 조금씩 네.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네. 월 평균 서울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거의 6천 건이에요. 6천 건, 월 6천 건인가요?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정확하게는 5,995건이에요. 네. 근데 2월 달 거래량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2,500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은 절대로 뭐 대세를 바꿀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아닌 거죠.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래량은 뭐냐면 요렇게 2013년 3, 4, 5월 달에 거래량이 3개월 연속해서 6천 건이 넘는 거래량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네. 네.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그러면서 출렁출렁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야 그리고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13년 정확하게는 서울 부동산이 2013년 말에 바닥 찍고 그때서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나타났던 거래량 얼마냐? 보시는 것 7천 건이 넘었어요. 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때가 이제 요걸 좀 확대를 시켜드릴까요? 네. 예.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때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그렇죠. 그 이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거래량 변화를 이제 짚어주시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커서가 가 있는 곳의 숫자는 7천 건 정도 되네요. 네, 7천 한 300건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 10월 달은 7,700건. 우리가 거래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부동산 올라간다, 나 살 거야 말들은 많지만 이 모든 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누군가는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죠. 이게 호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대놓고 지금 특별 보금자리론도 해주고 1월 3일 강력한 지금 부양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데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지금 6천 건 정도 되는데 네. 이거의 반도 안 되는 3천 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지금 부양책을 펼쳤는데도 월 평균 거래량이 평균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걸 오히려 저는 반증하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의미하게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지금 뭔가 지금 선수들이 사고 있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기준 거래량이 몇 건이냐? 최소한 6천 건이 넘어야 되고 이게 1개월만 나타나면 안 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6천 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타나야 이제는 뭔가 유의미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주신 데이터대로 2013년, 14년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월달, 2월달 조금씩 늘었는데 그럼 3, 4, 5월달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서로 보더라도 지금 절대량도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봐야 늘어봐야 여전히 지금은 지는 역사적인 평균 거래량에 비하면 아주 약세인 거죠. 네, 아주 작은 거래량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매물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매물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일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팔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호가도 또 조금 올라간 곳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매물이 줄어야 되잖아요. 이게 싸게 내놓은 매물을 걷어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매물의 호가도 실제로 올라간 곳들도 꽤 있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니까 나는 팔지 말아야지 하고 매물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런 기회, 이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반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다들 진짜 반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데이터에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런 언론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KB랑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주간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도 보면서 한번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간 데이터로 2023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만 먼저 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매매가 증감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게 전세가 증감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고요. 여전히 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마이너스인 거죠. 네, 매매가도 파란색이고 전세가도 하락, 즉 둘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동시에 지금 5시, 6시, 7시 방향으로 매매 전세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떨어지면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이 매매 전세가가 다 하락하고 있죠. 폭포수처럼 왼쪽으로 쭉 떨어지고 폭포수처럼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이 많은 이제 이 통계를 기준하는 이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계로 해서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수는 KB 부동산.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계속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전국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얼음장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거를 레이블을 없애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가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죠. 폭포수처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이제 인천 연수구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단원구.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나마 지금 이제 상승한 데는 논산시밖에 없어요. 0.15% 논산만 상승했고 모든 지역이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래량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다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지역이 다 하락을 다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폭포수처럼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보신 거는 KB 부동산, 한국부동산. 예, 요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고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다루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네. 조금 더 작은 지역도 통계를 내는데 보시면 아주 지금 대한민국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 경북 영주시입니다. 네. 모든 지역이 지금 매매 전세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경북 영주시만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저기? 이 부분은 지역적인 어떤 특수한 이유겠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일단 데이터로는 네. 이렇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다 그대로. 그렇죠. 올해만 보더라도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진 볼까요? 지역은 매매가가 거의 10%, 전세가는 14% 떨어졌습니다. 네. 거기가 경기도 화성시예요. 화성. 그다음이 안산시 단원구. 네. 예. 경기도 하남시.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폭포수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점에 일부 단지들이 실거래가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내 집 마련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셨다가는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세 이런 통계 데이터 가격의 흐름 이외에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지금 비싸냐 싸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이 비싸거든요. 사람들의 소득이나 그 다음에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또 살 수 있는 여력인 주택 구매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값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비싸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올해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다시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하락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한 번 더 하락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바닥을 좀 논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하락 추세는 더 계속 될 것이고 네. 그런 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바닥이다가 아니라 그때쯤 가면 바닥인지 아닌지 한번 논해볼 만하지 지금은 아예 그런 단계도 아니다. 지금은 절대 뭐 바닥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봤던 그 플라워 차트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올 들어서 떨어졌다는 요거를 건가요? 한 2022년부터 볼까요, 한번? 네. 네. 저게 기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건지가 요게 이제 아까 23년 1월 달부터 본 거였고요. 이 올 들어서 저만큼 네, 분위기가 네, 저런 네. 쪽으로 빠지고 있다. 네, 요거는 이제 22년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본 겁니다. 작년 1월부터요. 네, 작년 1월부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십자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이때 그렇죠. 22년에는 조금 오른 곳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천 같은 경우는 22년 뭐 9월 달까지도 이제 올랐네요. 상승을 네. 하다가 이제 22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가 강해졌죠. 서울 지역은 어떤가요? 서울 지역도 네, 좀 서울만 볼수 한번 있을까요?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너무 전국으로 하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보니까 올랐다가 떨어지는 게 쭉 맞아요. 보여서 훨씬 더 네. 극명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서울은 그냥 계속 서울은 이제 떨어졌군요. 계속 그때부터. 떨어졌고요. 이제 네. 보시면 22년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이제 미약하게 네. 떨어졌는데 네. 매매 전세가 보시면 이제 한 중순부터 한 7월 달부터 하락세가 커졌고 요게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이 하락폭이 완전 극대화됐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6월, 7월 그때가 바닥이었다라는 얘기가 맞군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도. 네.